여러분 혹시 완벽하게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낯선 외부의 존재 때문에 그 일상이 순식간에 확 깨져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신가요? 아, 그거 되게 서늘한 순간이죠. 내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네의 규칙이나 내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아주 깊이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런 묘한 균열의 순간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관찰 기록이거든요. 제목이 시골의 검은 고양이였죠. 그렇죠. 제목만 들으면 그저 한가로운 시골 마을에 평범한 길고양이 밥 주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가진 칭의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역이나 생존, 그리고 길들여진 삶과 아주 거친 야생의 대비를 거의 한 편의 서스펜스 스릴러처럼 보여주는 텍스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의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주인의 시선을 렌즈 삼아서 이 겉보기엔 평화로운 시골 마을 이면에 어떤 긴장감과 생존 역학이 숨겨져 있는지 해체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단순히 귀여운 동물들의 밥그릇 다툼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외부의 위협을 받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니까요. 그럼 바로 텍스트의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대는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오래된 목조주택이 하나 딱 있고 그 뒤편으로는 높이 솟은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아주 전형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네,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 평화로운 배경 속에 작고 장난기 많은 7마리의 시골 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관찰자가 이 고양이들의 생김새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 눈에 띄는 녀석들이 몇 마리 있어요. 그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네, 먼저 작은 숲속의 호랑이처럼 아주 당당하고 멋진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 무늬가 있고요. 또 목에는 하얀 털이 둘러져 있어서 마치 정장을 쫙 빼입은 꼬마 신사처럼 보이는 녀석도 있어요. 아, 그 꼬마 신사 고양이 묘사가 참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왼쪽 눈을 잃은 왼눈 고양이도 나오잖아요. 재미있는 건 눈을 다쳤는데도 무리 속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고 용감하게 걷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책문학적인 관점으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발견되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모순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본래 고양이과 동물들은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또 자기 영역에 대한 배타성이 엄청 강한 포유류거든요. 한쪽 눈을 잃을 정도의 큰 상처를 가진 개체가 있다면 보통 야생에서는 도태되거나 다른 개체들한테 공격받기 십상이죠. 아, 약점이 노출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7마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치거나 약한 개체까지 품으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텍스트를 보면 사실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오래된 목조주택에 사는 친절한 인간 주인 덕분이죠. 맞습니다. 그 주인이 핵심이죠. 매일 아침 주인이 고양이들한테 사료란 생선을 챙겨다 주거든요. 묘사된 그 아침 풍경을 보면 고양이들이 밥을 먼저 먹겠다고 서로 싸우거나 하악질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 공기 속에서 나무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면서 주인이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죠. 약간 잘 후련된 반려견 같다고 할까요? 네. 행동 생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위적 풍요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합니다. 인위적 풍요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원을 계속 제공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질 좋은 먹이가 나온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동물들은 굳이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굳이 싸울 이유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먹이를 구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가 남아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성은 낮아지고 서로 장난을 치거나 여유를 부리는 사회적인 행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 고양이 공동체의 평화는 얘네들이 원래부터 착하고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매일 제공하는 넘치는 자원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인위적인 평온함인 겁니다. 야, 이거 인간 사회로 비유하자면 약간 경제적으로 자원이 엄청 넉넉하게 분배되는 복지국가에서 시민들 간의 갈등이나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배가 부르니까 굳이 옆에 있는 동료의 눈을 찌르면서까지 밥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개입으로 결핍이 사라진 사회가 얼마나 유연하고 관대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화같이 완벽한 낙원에 아주 묘한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무리에 절대 섞이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 바로 미스테리한 검은 고양이죠. 여기서부터 텍스트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묘사된 녀석의 외양부터가 시골 고양이들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털은 막 밤하늘처럼 새까맣게 어둡고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강렬하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한쪽 눈이 마치 빛나는 구슬처럼 기묘한 파란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강렬하죠. 네, 이 검은 고양이는 주인을 반기지도 않고 다른 고양이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무 주위를 소리 없이 걷거나 아주 멀리서 가만히 집과 무리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타자로서 묘사가 되거든요. 저는 이 검은 고양이의 등장이 텍스트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는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경계에 선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아, 경계에선 이방인이요? 네. 닫힌 공동체는 늘 자신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에 전혀 포섭되지 않은 낯선 개체, 심지어 행동 패턴조차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영역의 경계선을 맴돌 때 집단은 아주 원초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확실히 그런 존재가 내 주변에 있으면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나 내 직장처럼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공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계속 말없이 맴돈다면 진짜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시골 고양이들도 겉으로는 여유롭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숲의 짙은 그늘 속에서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파란 눈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녀석이 섣불리 무리 안으로 돌진하지 않고 멀리서 관찰만 한다는 점도 좀 소름 돋아요. 그게 길고양이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탐색 행동입니다. 자원이 모여있는 곳, 즉 먹이가 나오는 곳을 발견하긴 했지만 섣불리 들어갔다가 7마리의 집단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머리를 쓰는 거군요. 그렇죠. 무리의 규모나 동선을 파악하면서 자신이 들어갈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타이밍, 즉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은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찾아옵니다. 드디어 텍스트의 클라이맥스인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그날 주인이 작은 접시에 생선을 담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옹기종기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평소처럼 귀여웠는지 이 주인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접시 근처에 폰을 딱 세워두고 자기는 벽 뒤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평화롭고 요즘 말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네, 영상 각을 잡은 거죠. 호랑이 무늬 고양이랑 작은 검은 새끼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막 생선 냄새를 맡고 밥 먹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거대한 그림자, 검은 고양이가 마침내 모습을 확 드러냅니다. 치밀한 탐색을 끝내고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거네요. 맞아요. 묘사를 보면 녀석의 눈빛은 막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날카롭고 온몸은 활시위처럼 바짝 긴장해 있어요. 작은 시골 고양이들은 그 압도적인 야생의 기운에 짓눌려서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세가 다르니까요. 검은 고양이가 정적을 깨고 확 하면서 엄청나게 위협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난폭한 공격이 시작돼요. 겁에 질린 작은 녀석들은 막 뒤로 도망치고 덩치가 좀 있던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그래도 자기 밥이니까 어떻게든 생선을 사수해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따라는 용기를 낸 거네요. 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자비가 없죠. 아주 거칠게 확 밀쳐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상황의 본질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걸 과연 단순한 동네 길고양이들의 서열 다툼이나 가벼운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면 텍스트를 절반만 읽은 거겠죠? 정확합니다. 주인이 그 벽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다가 아주 섬뜩하고 결정적인 디테일 하나를 포착하게 되잖아요. 검은 고양이가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밀쳐내고 아주 사납게 생선을 탁 낚아챌 때 그 입에 무엇이 물려 있었는지 묘사된 부분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읽고 진짜 헉했어요. 검은 고양이의 입에 물려있던 하얀 털 한 줌. 저는 이 디테일이 딱 등장할 때 이 텍스트의 장르가 목가적인 관찰기에서 리얼한 생존 다큐멘터리로 확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냥 발톱을 세우고 위험만 슉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살점을 꽉 물어뜯어서 털이 한 움큼 쑥 뽑혀나갈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니까요. 네, 생물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자원 방어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봅니다. 시골 고양이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선은 매일 아침 제공되는 여러 가지 밥 중에 하나, 그냥 특식이었을 겁니다.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또 나오니까요. 맞아요. 목숨 걸고 피를 보면서까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숲에서 온 이 검은 고양이에게 이 생선 한 마리는 오늘 하루 자신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절대적인 자원입니다. 절박함의 수준이 아예 다른 거네요. 네. 하얀 털이 뽑힐 정도의 그 난폭함은 이 녀석이 그저 동네에서 텃세를 부리는 불량배가 아니라 냉혹한 자른 속에서 매 순간 처절하게 싸워온 진짜 야생 그 자체임을 증명하는 아주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야생의 생태계에서는 다음 식사가 언제 어디서 주어질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두 집단이 그 생선 한 접시를 대하는 절박함의 무게가 달랐던 거네요. 시골 고양이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들의 야생성을 잊어버리고 약간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왔는데 그 안락한 앞마당 한가운데에 피와 살이 튀는 진짜 야생의 법칙이 무자비하게 난입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하얀 털 한 줌이 바로 좁혀질 수 없는 두세 개의 간극을 끔찍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된 셈이고요. 아, 정말 소름 돋는 상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고양이들에게 남긴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겠죠.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그 충격의 여파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맞아요. 그날 저녁 시골 고양이 무리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누워서 서로 그루밍을 해주는 게 아니라 7마리가 나무 아래 조용히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요. 의인화된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이죠. 네, 마치 큰 재난을 겪고 나서 대책회의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당당하던 외눈 고양이가 그 검은 고양이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도 인정합니다. 숲에서 왔어. 강하고 배가 고파. 강하고 배가 고파. 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길들여져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배를 줄여본 적 없는 이 고양이들조차도 검은 고양이가 가진 그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힘의 원천이 바로 굶주림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아, 배고프면서 나오는 에너지. 네, 풍요로움 속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두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게 여기서 텍스트는 마치 영화 카메라가 이동하듯이 시선을 아주 먼 곳으로 쓱 돌려요. 시골 고양이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속삭이고 있을 때 저 멀리 숲의 경계선에 있는 나무가지 위를 비추거든요. 그 장면에 검은 고양이가 있죠. 네, 생선을 뺏어간 그 검은 고양이가 홀모 나무까지에 앉아서 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빛에 그 기묘한 파란 눈을 번뜩이면서요. 저는 솔직히 이 장면 읽으면서 마음이 좀 되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침에 생선을 막 뺏고 털을 뽑을 때만 해도 그냥 무례하고 폭력적인 불안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홀로 달빛을 받으면서 숲의 경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검은 고양이는 평화로운 마을의 고요를 깬 나쁜 악당일까요? 아니면 그저 가혹한 자연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절박하고 외로운 짐승일 뿐일까요?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 고양이들의 시선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 질서를 부수는 그 낯선 존재를 악당이나 빌런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늘 그래왔고요. 우리 편을 괴롭히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연의 법칙이라는 더 넓고 냉정한 렌즈로 보면 여기서 선악의 구분은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검은 고양이의 폭력은 도덕적인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한 생존 기제 그 자체입니다. 야생에서는 누군가에게 먹이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순간 자신이 도태되어서 굶어 죽으니까요. 생존 앞에서는 도덕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시골 고양이들의 평화 역시 그들이 특별히 선량해서 획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운 좋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일 뿐이죠. 듣고 보니 진짜 이게 흑백 논리나 수학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약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일 하루를 더 살기 위한 절박한 발버둥이었던 셈이니까요.
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생존 방식이 한 접시의 생선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비극이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한 분석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시골 고양이들의 일상에는 아주 영구적인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텍스트 결말을 보면 이제 이 녀석들의 순진무구했던 시절은 영원히 끝이 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행동 패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네, 이제 매일 아침 주인이 생선을 배달해 줄 때 예전처럼 꼬리를 살랑이면서 기분 좋게 밥만 먹지 않아요. 한 입 먹고 주변을 쓱 살피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듯이 그 짙게 깔린 숲의 그림자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죠. 언제 또 그 파란 눈의 야생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자신들의 털을 물어뜯어 놓을지 모르니까요. 네, 항상 경계심을 곤두세운 채 아주 불안한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평화롭던 식사 시간이 이제 긴장감 넘치는 생존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 고양이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와 저 거친 야생의 경계가 사실은 얼마나 얇고 허술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한번 그 폭력적인 외부 세계를 피부로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무지하고 평화로웠던 과거의 심리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 짧은 관찰 기록이 정말 훌륭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이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겉으로는 그저 고양이들의 영역 다툼을 그린 관찰기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영원히 굳건할 거라고 믿는 평화로운 일상, 혹은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공동체의 안락함이라는 것이 생존이라는 거칠고 원초적인 목적을 가진 외부의 힘 앞에서는 진짜 한순간에 바스러질 수 있는 얇은 유리판 같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회적 충돌들이나 갈등도 결국은 이처럼 각자의 생존 방식과 절박함이 쾅 하고 부딪히는 지점에서 발생하곤 하잖아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나 선악의 프레임 너머에 있는 그 각자의 절박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를 입은 온순한 시골 고양이들과 침입자인 야생의 검은 고양이, 이 두 집단의 충돌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철저하게 관찰자 행세를 하면서 프레임 밖으로 쏙 빠져 있는 세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요? 아, 설마? 네, 바로 매일 아침 생선을 가져다주고 벽 뒤에 숨어서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영상을 찍고 있던 인간, 즉 주인이죠. 야, 이거 아주 날카로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텍스트의 프레임 자체를 밖에서 엎어버리는 거군요. 인간 주인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아주 선량한 구원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배고픈 동물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또 그들이 평화롭게 밥 먹는 모습을 카메라에 예쁘게 담으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의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져보시죠. 네. 이 모든 피비린내라는 폭력 사태와 권력 투쟁을 촉발시킨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그냥 자연의 냉혹한 룰에 따라 조용히 힘들게 살아가던 야생 고양이를 굳이 평화로운 마당의 경계선으로 싹 끌어들인 그 강력한 미끼 말입니다. 그 미끼가 바로 생선이죠. 네, 그건 다름 아닌 인간이 무심코 그저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매일 툭 던져준 그 친절한 생선 한 접시가 아니었을까요? 아, 이거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인데요. 생태계의 아주 복잡한 역학을 완전히 간과한 인간의 그 얄팍하고 단편적인 선의가 어떻게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교란시키는지를 꼬집는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쏟아부은 자원이 도리어 그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어버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아주 맛있는 생선의 냄새를 풀풀 풍겨서 숲속의 굶주린 존재를 마당으로 불러내고 연약한 시골 고양이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그리고 절박한 야생 고양이에게는 또 다른 피 튀기는 싸움을 강요한 진짜 원흉은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결론이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선의로 포장된 가벼운 행동이 이렇게 거대한 생태계의 룰을 깨뜨려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을까요? 과연 이 작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한 진정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을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어쩌면 무심코 던진 선의가 누군가의 팽팽한 경계선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완전히 낯선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